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업 화랑 당시 전국 최고의 공업도시 중 하나였던 거제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조선 불황 여파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인력이 거제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체 300가구 가운데 외국인이 65% 거주하는 거제의 한 아파트. 외국인이 선호하는 위치여서 이사를 나가는 집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이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안 가요. 근래에 하고 같으면 15세대. 최근 한 달 사이 거제를 떠난 외국인은 모두 229명. 일감이 없어 귀국한 겁니다. 노르웨이라든지 영국 쪽은 아무래도 외국 선주 쪽에 감독관 쪽이 있을 테고, 이제 말레이시아, 네팔 쪽은 협력업체 단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죠. 이는 거제시 전체 인구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7월 말 현재 거제시 등록 인구는 27만 2,213명으로 전달보다 326명이 줄었습니다. 가구 수도 10만 2,451가구로 한 달 만에 140가구가 감소했습니다. 1992년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양대 조선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맞닿은 동은 7월에만 146명. 대우조선해양 인근 동들도 각각 114명과 97명이 줄었습니다. 감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조선 산업의 불황이 계속되면은 상당한 인구가 줄어들면 있겠죠. 올 상반기 양대 조선소를 떠난 인원은 대략 2천여 명. 희망퇴직이 진행 중인 데다 신규 채용 인력도 없는 등 직원은 계속 줄 전망이어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마산 어시장 상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제2주차장 건립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또 무산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창원시의 행정 미숙으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최대 규모의 시장인 마산어시장의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시장 규모에 비해 주차장에 들어선 차들은 많지 않습니다. 공영 주차장이 어시장 동부 끝에 위치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부 쪽 출입구와는 1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또 너무 멀고, 근데 우리는 여기 옆에 있으면 가까울수록 손님들이 모이니까 옆에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때문에 마산 어시장 상인회는 지난해부터 제2주차장 건립을 계속 추진해왔고, 올해는 중소기업청의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에도 선정돼 총 사업비 100여억 원 중 60여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나머지 예산 40억 원가량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국비 지원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담당 부서가 예산 심사 절차를 파악하지 못해 심사를 받지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수시로 부사 심사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진해구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때에도 창원시는 준공 일정을 맞추지 못해 국비 10억 원을 반납했고, 지난해에는 해수부의 저수지 개발 사업 공모에 의견 수렴도 없이 국비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환경단체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일단 국비 신청부터 하고 보는 허술한 행정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창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오늘 도내 163개 고등학교와 16개 학원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163개 학교에서는 3만 6천여 명이 응시하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설치된 16개 학원 시험장에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 1,500여 명이 응시해 모두 3만 8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대입 수능과 같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수능과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의 기생충 감염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낙동강과 영산강 등 기생충 감염 고위험 지역 주민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동강 인근 감염률이 7.4%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산강 3.6%, 금강 3%, 한강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낙동강 주변 주민의 민물고기 섭취율이 높아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률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건설 문제로 공방을 벌여온 지리산 댐 건설 사업. 이와 관련해 산청군이 지리산 댐 대신 저수지 16곳을 조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65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산청군은 600만 톤에서 200만 톤 규모의 이런 저수지 16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리산댐 건설 대신 대형 저수지로 식수와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수기에 충분히 저장 활용하고 갈수기 시 계획적으로 방류하는 말 그대로 물을 다스리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억 1천만 톤 규모의 산청 지역 저수지 16군데를 지으면 함양군이 제시한 지리산 문정댐 저수량 6,700만 톤보다 1.5배 많은 크기입니다. 이런 저수지 개발을 통한 식수 공급은 기존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한 댐 건설보다는 상대적으로 생태 친화적이라는 것이 산청군의 주장입니다. 지리산댐 건설에 반발하는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하루 22만 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500kW 용량의 소수력 발전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난강댐 상류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만큼 난강댐의 홍수 조절 기능에 가장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30년 넘게 지루하게 끌어온 지리산댐 건설 논란에 이 사업이 종지부를 찍을 대안이 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재포장해 수출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이 담긴 수조 안에 바지락이 자루째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루에는 중국산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인천항을 통해 수입해온 중국산 바지락입니다. 이곳에서 국산 포대로 재포장된 바지락이 화물차에 실려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항. 냉동선편으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지자체와 관할 수협이 바지락 채취 장소와 생산량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수협하고 생산자하고 판매자하고 다 산지 증명서 떼갖고 오면 거기서 수협에서 발급된 거를 저희가 관리를 찍어서 내보내고 있는. 이렇게 지난 1년여 동안 중국산 바지락 134톤, 4억 원어치가 국산으로 둔갑돼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경찰은 수산물 수출업자 61살 조모 씨 등 일당 1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가면은 독소 검사를 갖다가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고. 경찰은 이처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도 유통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 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된 모습이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낮에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다소 벌어지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기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우선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본격적인 비는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강수량 살펴보면 지리산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로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해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시작합니다. 창원 22도, 밀양은 2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김해 31도, 창원 30도, 통영은 29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엔 더위가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 21도, 산청은 18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남해 30도, 하동과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고 물결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우의 우량혈통을 발굴하는 2016년 경남 한우경진대회가 오는 21일 창년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에서 열립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 등에 대한 설명회를 내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법률과 노무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노란우산 소상공인회가 어제 거제에서 발족했습니다. LG전자 냉동고 판매량이 7, 8월 계속된 무더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진주 상가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사용 중지와 건설 안전 진단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가 건물 해체 작업을 하면서 사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진주 남강유등축제 사전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재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현장 판매처 등에서 일반 입장권 대비 20% 할인된 가격에 사전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등축제 입장권 요금은 성인 기준 10,000원, 학생은 5,000원으로 사전 예매할 경우 각각 8,000원과 4,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천경찰서와 삼천포 서울병원, 사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족 구성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전적 정착을 위한 각종 생활 지원과 4대악 근절 범죄 예방 활동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6 노사문화 대기업 부분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상생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이는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단체 통합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남도 체육회가 강제 통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무 통합 대상 종목 31개 가운데 25개 단체가 통합을 마무리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2개 종목 외에 롤러 인라인과 댄스 스포츠, 탁구, 태권도 4개 종목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체육회는 오는 13일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안 될 경우 강제성을 띠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